네, 오늘 Cyclostationality in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판사한 것 중에서 약간 수정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Classification of Random Processes를 하면서 첫 번째 이 Strict Sense Stationary라고 불리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SSS라고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Strict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는데 일단 요걸 하기 전에 사실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는 당연히 했어요. 예, 다른 제가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래요. 랜덤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discrete time 또는 discrete parameter 랜덤 프로세스든 아니면 continuous parameter 또는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든 간에 기본적으로 인피니트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디스크리트일 때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가 있고 컨티뉴어스일 때는 언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법이 사실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각 시간마다 어때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타임 인덱스 n, 여기서는 타임 인덱스 t죠. 각 시간마다 보면 어때요? 랜덤 베리어블들이잖아요. 그래서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countably infinite 개,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랜덤 프로세스의 통계적인 특성을 다 알려주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각각의 타임 t에서 디스트리뷰션을 다 알면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이 x of t라는 것이 예를 들면 t에 무관하게 이 CDF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0, 1이 나오는 소스 하나가 있어요. 바이너리 소스. 또 0, 1이 나오는 다른 바이너리 소스 하나가 있어요. 근데 위에 거는 0이 나올 확률 2분의 1, 1이 나올 확률 2분의 1. 밑에 것도 그렇지만 함께 보면 항상 0이 나올 때는 0만 나오는 경우, 1이 나오면 1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0이 나오면 반드시 1이 나오고 1이 나오면 반드시 0이 나오는 경우도 소위 말해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들은 똑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랜덤 프로세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타임에서 랜덤 베리어블로 바꿔서 랜덤 프로세스를 그렇죠? 타임에서 샘플링을 탁 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잖아요. 하나만 묘사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두 군데서 샘플링을 탁 하는 거예요. T1, T2에서. 그래서 XT1, XT2 하면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되죠. 이 CDF를 우리가 다 묘사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조인트 가우시안이다 어쩌고. 그러면 끝났나요? 가우시안일 때는 끝나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 군데에서 샘플링을 해요. 세 군데 샘플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묘사했으면 그럼 우리가 다 묘사가 되느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콜모고로프가 만든 건데 콜모고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이라고 해요. 콜모고로프스 익스텐션 디어렘은 뭐냐면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파이나이트 n에 대해서 내가 임의의 샘플링 인스턴스 n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탁 샘플링을 해서 조인트 CDF를 구했을 때, 그렇죠? 맞아요? 그것이 구해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나한테.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요것들 중에서 몇 개 없앤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nth 오더면 얘는 n-1 first order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죠. 해당되는 x 파라미터를 플러스 무한대로 넣으면 딱 없어지잖아요. 그게 consistent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T1이고 여기서 T1, T2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무한대를 딱 넣었는데 여기서 있던 조인트 덴서티가 그러면 마지널로 바뀔 때 얘랑 안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시스턴트하게 한 관계를 이루면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알려져 있으면 어떤 캐피탈 N에 대해서도 어떤 엔터플이라고 하죠. 그 랭스 N짜리 벡터, 엔터플 타임 인스턴트 벡터에 대해서도 조인트 CDF가 알려지면 fully characterize 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띠어렘으로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 왜 이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를 이렇게 describe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먼저 first order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콜모고롭스 익스텐션 디어렘에 따르면. 그래서 한 군데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T1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면 어떤 T1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럼 여기 describe 해야 될 텐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서 T1에서 임의의 타워만큼 가도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T1에서. 근데 이런 것이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모든 T1에 대해서. 참고로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모든 T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T1과 타우. 여기서는 굳이 T1을 쓰지 않아도 되죠. 타우를 바꾸면 모든 타임 인스턴트를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편의상 이렇게 씁시다. 네. 그 다음에 세컨 오더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T1과 T2가 있어요. 그렇죠? 네. T1과 T2를 딱 선택을 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N을 2로 하고 T1, T2를 선택을 했어요. 거기서 T1에도 타워만큼 시프트하고 T2도 타워만큼 시프트하니까 이게 수직선이라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해도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요 간격일 때랑 이 간격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다를 수 있죠. 맞아요? 왜냐면 이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T1, T2로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디스트리뷰션이 안 변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샘플링한 거 이렇게 한 건 다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 두 개만 같은 거예요. 요 옵셋이 타워식 되는. 그렇죠? 이런 관계가 뭐예요? 사실은 모든 T1, T2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있어야죠. 모든 T1, T2 페어에 대해서. 모든 T1, T2 페어에 대해서 어떤 시프트 타우를 하더라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T1, T2 간격이 다른 것들끼리는 다른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가면 결국은 이제 캐피탈 N일 때, 이미 N일 때는 자, 자연수 N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이 N터프를 정해요. 샘플링 인스턴트 벡터.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nth 오더 조인트 CDF가 나온다고요. 그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5개라고 합시다. 제가 이런 간격으로 여기서 샘플링을 했어요. 그럼 요거를 요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딱 등간격으로, 그렇죠? 서로 T1, T2, T3, T4, T5는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동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손가락을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이거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빠진 게 모든 저희 T터플 여기는 써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럼 이건 없어도 되죠. 그렇죠? 여기도 모든 T에 대해서. 근데 첫 번째일 때는 뭐 그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는 맞게 썼는데 여기 빼먹었죠. 그렇죠? 있어야 돼요. 네. 물론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지 않지만 그냥 수학적인 용어로 써서 제가 편의상 쓴 거예요.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N을 1을 선택하고 N을 1을 선택하고 맞아요? 샘플링 인스턴트 T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T1이라고 해도 되고 선택했을 때 CDF가 모든 타워에 대해서 같은 펑션이라는 거예요. 펑션. 알겠어요? CDF가 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성립해야지 strict sense라고요? 모든 n에서 성립하면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합니까? 제가 말했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x2를 인피니티라고 넣으면 마지널라이즈 되면서 얘가 나오니까 세컨 오더면 퍼스트 오더가 되죠. 맞아요? 서드 오더면 세컨 오더, 퍼스트 오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면 가운데에 strict sense stationary SSS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쭉 이렇게 되는데 어때요? 세컨 오더, 퍼스트 오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정말로 이걸 엄밀하게 부른다면 이것은 요것만 만족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줄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건 성립 안 하고 첫 번째만 성립하는 프로세스는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라고 해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up to second까지 성립하면 Second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라고 해야 되고 캐피탈 N까지만 성립하면 Nth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라고 하고 모든 오더에 대해서 성립하면 그렇죠? 그냥 Strict Sense Stationary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사실은 돼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Strict Sense가 아닌 것을 우리가 Wide Sense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흔히들 그냥 요까지 하면 Second Order Stationary Process 첫 번째, 두 번째만 만족시키면 Strict Sense란 말도 안 하고 그냥 Second Order Stationary Process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이제 족보가 꼬인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용어를 보면 Second Order Stationary라 누가 얘기를 하면 저게 Strict Sense라는 뜻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닌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는 다루기가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을 디스크라이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걸 다 디스크라이브 하면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 하기는 어렵다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얼 밸류드 Ysense Stationary Gaussian Random Process는 사실 보면 리얼 밸류드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예요. 세컨 오더까지만 디스크라이브 하면 다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파송 포인트 프로세스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퍼티 몇 개만 주면 그 프로퍼티로부터 여러분이 First Order CDF, Second Order CDF, 임의의 Nth Order CDF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것보다 낮은 단계의 CDF와 컨시스턴트해져요. 몇 주만 가지고. 그런 랜덤 프로세스들은 굉장히 희귀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몇 마디만 써가지고는 그 랜덤 프로세스가 사실은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아요. 알겠죠?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가? 자, 그래서 오늘 요까지고 일단 그래서 이거 정리시키고 지우고 또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복습을 했고 어나운스를 하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 홈페이지의 티칭에 들어가서 쭉 보면 저 좀 밑에 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뭐 그냥 지난번 수업할 때의 그 판서 촬영한 거, 그 다음에 강의 영상 그렇게만 링크해놨어요. 예. 뭐 실러버스도 제대로 안 올라와 있고 이런 거니까 혹시 뭐 강의를 출장 같은 것 때문에 놓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잠깐 놓쳤는데 졸다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거기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컨텍스트를 다시 좀 리마인드를 해야지 오늘 배우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는 이제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들이죠. 그렇죠? First Order, Second Order 그냥 모든 오더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콜모고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럼 얘기를 했어요.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네, 매우 중요해요. 잘 얘기 안 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요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Strict Sense로 Cyclostationary Process인 것에 대해서 잠깐 말을 했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Strict Sense Cyclostationary Process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그때 휙 지나갔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하기 전에 분류를 또 해봅시다. 그러면 계속 하는데 Classification Random Processes.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 이게 모든 뭐 컴플렉스 밸류드 이선 스칼라 랜덤 프로세스를 다뤄요. 오늘 또 벡터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할 거예요. 스칼라 랜덤 프로세스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랜덤 프로세스의 어떤 서브셋들을 배웠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와 아닌 것들을 배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여기도 있지만 first order, second order 하면 무한대 오더 하고 나면 정말로 strict sense stationary 한 녀석은 작죠. 그렇잖아요? 여기다 점으로 찍어도 그것보다 더 작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뭉텅 이렇게 자를게요. 네, 말은 안 되지만. 그럼 이쪽이 stationary process라고 어떤 데는 그냥 얘기해요. strict sense란 말도 안 하고. 알겠어요? 그럼 반대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대쪽에는 당연히 non-stationary processes가 있는 거예요. 제가 non-stationary processes는 일반적으로 다루기 어떻다고요? 다루기 매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왜? stationary process도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모든 오더의 CDF를 다 묘사하기 사실 어려운 거죠.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컨 오더일 때도 이 간격을 바꾸면은 다 다른 CDF가 가능하죠. T1, T2의 간격을. 맞아요? 간격 일정하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대로 있다는 것이지. 따라서 예를 들면 0, 1을 샘플링했을 때랑 1, 2를 샘플링했을 때는 디스트리뷰션이 같겠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0, 0.5를 샘플링했을 때 디스트리뷰션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난처하다고요. 사실은. 어려운데 non-stationary process는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first order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 줄여서 그냥 first order stationary process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니까 제가 최대한 붙여서 얘기할게요.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인데 second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 아닌 프로세스 있겠죠? 맞아요? 걔는 어디 속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strict sense stationary는 이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알겠어요? 이거 외에는 몽땅 다 non-stationary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규칙성조차도 없으니까 얼마나 묘사하기 어렵겠어요.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를 스테이셔너리, non 스테이셔너리로 구별해 보면 그렇죠? 이게 대부분인데 매우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어려운 거예요.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떤 랜덤 프로세스들은 그나마 좀 쉬워요. 그나마 좀 쉽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울 게 뭐라고요? 저기도 있지만 스테이셔너리는 아닌데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여기에 strict sense cyclostationary process가 있는 거예요. strict sense cyclo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들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알겠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 이상하게 써놨지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쟤들은 어떠냐? 자, 우리가 프로퍼티를 그러면 디파이너 하려면 어떻게 하죠? 또 콜모그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에서 했던 그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요? First order CDF들이 어떤 프로퍼티를 갖느냐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n이 1일 때, 그렇죠? First order. 그 다음에 자, 샘플링을 해요. T1에서 First order니까. 그러면 이제 First order CDF 얘기를 해야죠. 얘가 어떤 프로퍼티가 있냐면 얘가 사이클로스테이션 프로세스들은 어때요? 사실 얘들도 분류가 되죠. 뭘로? 펀더멘탈 사이클 피리어드가 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죠. 맞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로 나눌 수 있겠어요? 컨티뉴어스일 때는. 언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로 나눌 수 있죠. 왜냐면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모든 가능한 양의 유리수와 양의 무리수가 다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잘게 카운터블하게 사실 쪼갤 수 없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T라고 해봐요. strict sense cyclostationary process with period capital T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면 first order가 여기서 그전에는 모든 타워에 대해서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샘플링 딱 하면 얘를 이렇게 옮겨도 어떤 값으로 옮겨도 같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게
캐피탈 T만큼 옮겼을 때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t, 3t, 4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다 쭉쭉쭉 해서 다 똑같죠.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요거는 드랍돼서 없어져야죠. 맞아요? 왜냐면 사이클 피리어드 t에 대해서만 하니까요. 타우가 자리가 없어졌어요, 이제. 자, 세컨 오더일 때 봅시다. 그러니까 n이 2일 때잖아요. 자, n이 2니까 자, 이제 세컨 오더 CDF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두 군데에서 샘플링을 해요. T1, T2. 그 전에 스트릭 센스일 때는 어때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임의의 옵셋만큼 타우로 옮겼죠. 이제는 어떻다고요? T만큼씩 옮기는 거예요. 캐피탈 T만큼씩. 그래서 여기도 캐피탈 T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타우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얘도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쭉 하면 이제 어떤 임의의 n을 선택하고 임의의 샘플링 인스턴트 벡터 엔터프를 선택했을 때 어때요? nth 오더 CDF가 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 샘플한 다음에 쭉 아무렇게나 옮기는 게 아니라 캐피탈 T만큼씩.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캐피탈 T로 다 바뀌고 얘 없어지고.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second order strict sense cyclostationary with period capital T면 first order인지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T2에 무한대를 넣으면 맞아요? X2에 무한대를 넣으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죠. 얘도 무한대에 없어지고 얘 없어지면 위에 거랑 똑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스테이셔너리였지만 이제는 first order cyclostationary와 second order cyclostationary, third order cyclo 쭉쭉쭉 있고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하면 strict sense cyclostationary process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order에 대해서 성립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strict sense cyclostationary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깥쪽에 어때요? 바깥쪽에 층층이 이런 것들이 또 감싸고 있는 거죠. 얘들은 다 non-stationary process니까 이쪽 넘어가진 않겠죠.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특별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고 그 다음에 이쪽은 non-stationary process인데 그 중에서도 strict sense cyclostationary process를 배운 거예요. 자, 됐습니까? 교집합이 약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교집합? 교집합 있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교집합 있죠. 그림 잘못 그렸네. 그렇죠? 예, 교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네. 이거 그림 그리기가 참 애매한데. 예. 어떻게 할까요? 그냥 원을 약간 왼쪽으로 넘어오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잘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strict sense stationary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 포함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strict sense stationary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strict sense cyclostationary면서 strict sense stationary는 아닌 것으로 정해야 돼. 아닌 것으로. 네, 그래야 말이 돼. 왜냐하면 예를 들면 constant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펑션을 두 가지로 나눠요. constant 펑션과 아닌 펑션. 그렇게 나누면 안 되나? 잠깐만요. constant 펑션과 잠깐만요. 좀 이상하죠, 그 용어가.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다니까요, 완벽하게.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흔히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봅시다. 얘들은, strict sense cyclostationary면서 얘는 아닌 것으로 하죠, 뭐. 네, 그 수밖에 없겠어요. 네.
아닌 것. 그냥 정의하면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정의에서도 봤듯이 strict sense stationary면 임의의 피리어드 양수 t에 대해서 cyclostationary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면서 strict sense stationary인 거 뺀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 네. 어려워요. 네, 잘 지적했어요. 매우 잘 지적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콜모고로프스 익스텐션 디어렘인 거죠. 그거를 적용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자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콜모고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이라고 해요. 랜덤 프로세스를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리얼에서 그 학부 책에도 보면 있어요. 리얼에서 가우시안 프로세스인데 오늘 배우겠지만 와이센 스테이셔너리인 것,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아송 랜덤 프로세스. 이거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학부 책 찾아보고 파송 랜덤 프로세스 쉽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우리는 주로 컨티뉴어스 타임만 다루잖아요. 얘도 컨티뉴어스 타임이고, 그렇죠? 근데 컨티뉴어스 타임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나올 값들이 이제 모든 게 가능하고, 얘는 컨티뉴어스 타임 디스크리트 프로세스, 자연수만 나오게.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이 랜덤 프로세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구조만 주면. 어떤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과목에서 많이 다뤘는데. 마르코프 프로세스라는 게 있죠. 마르코프 프로세스. 그게 마르코프 프로세스도 컨티뉴어스 타임, 디스크리트 타임 많은데 우리 주로 디스크리트 타임 프로세스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는 컨티뉴어스 타임은 요거 두 개고, 디스크리트 타임은 이제 마르코프 프로세스인데, 물론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컨티뉴어스 타임,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컨티뉴어스 타임, 디스크리트 프로세스. 얘는 디스크리트 타임, 주로 디스크리트 프로세스 정해놓고. 그래서 요거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뭐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트가 비트 시퀀스가 들어가서 컨볼루셔널 인코더 같은 걸로 통과돼서 나오면, 그렇죠? 예. 그 아웃풋을 이걸로 잘 묘사할 수 있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몇 개로 점프하면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잘 다루지 않아요, 저는. 예. 근데 이것도 하여튼 요것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마코 프로세스인데 예를 들면 바로 앞에 거랑 상관없냐, 아니면 바로 앞에 몇 개까지는 상관 있고 그 전에 게 상관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이렇게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 그 다음에 strict sense stationary가 아니면서 strict sense cyclostationary인 것을 이제 배웠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도대체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non-stationary 프로세스들 주어졌을 때 다루기 어려워요. 정말 실제로. 그리고 논문들 보잖아요. 어떤 때는 논문에 non-stationary 프로세스를 자기가 다룬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cyclostationary를 다루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왜냐하면 cyclostationary는 뭐예요? 스트럭처가 있잖아요. 그냥 non-stationary보다는 cyclostationary는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면 예를 들면 신호를 좀 더 잘 신호의 존재를 디텍션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신호를 좀 더 잘 서프레스 할 수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렇게 알아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그 와이센 스테이셔너리티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지난번에 했었나요? Y sensationality?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제가 여기 써놓고. 자, 그럼 봅시다. 자,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real valued, 알겠어요? real valued. 그러니까 스칼라 랜덤 프로세스. 나중에 벡터 랜덤 프로세스도 배워요. 근데 스칼라한테 합시다. real valued 랜덤 프로세스. 들을 이제 다룬다고 해보세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컴플렉스에서 나눌 수 있고, 리얼만 해서도 또 나눌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때, x of t가 y sensational이다. 이게 이제 뭔지를 하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definition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real valued random process x of t is y sensationally if 해가지고 두 가지 컨디션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mean 프로세스는 뭐예요? 정의하기를 이렇게 되죠. expectation of x of t죠. 맞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t에 대한 함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t가 바뀌면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게 constant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리는데 두 번째는 그냥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바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오토 코릴레이션을 정의할 때 T1, 그 다음에 T2, 그 다음에 오른쪽에 컨주게이트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리얼이라고 했잖아요. 컨주게이션이 없어요. 여러분이 학부 때 하던 거예요, 주로. 근데 요거를 노테이션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쓰기로 했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냥 노테이션이에요. 이게 어떤 프로퍼티를 가진다고요?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같은 값 타우를 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콜모그래피 익스텐션 티어렘 가지고 어때요? 스트릭 센스테이션을 설명할 때랑 비슷해요. T1, T2를 딱 찍어요. T축에서. 그 다음에 얘 두 개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해요. 했죠. 그 다음에 얘를 쉬프트 해요. 간격은 유지하고 쉬프트 했는데 어떻다고요?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는 뭔가 좀 strict sense, second order strict sensationality랑 뭔가 비슷한 뭐가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아까 제가 second order CDF 얘기할 때 그랬어요. 자, 요렇게 해서 같다고 해서 뭐 간격이 달라질 때의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무엇의 함수겠어요? 무엇의? 이것 빼기 이것의 함수겠죠. 맞아요? 그냥 간격만이 결정하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학부의 수업 책 이런 데서 헷갈리던 거. 여러분이 깨알 글씨를 잘 읽었으면 이해를 했지만 안 그러면 미치는 그게 나오죠. 갑자기 이렇게 써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걸 타우라고 했지만 요 차이를 타우라고 하기도 하고 for T1, T2.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다른 함수예요, 사실은. 왜? 함수 RxX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 R2, R square into R이죠. 다시 얘기해요. 주의를 해야 될 게, 위에 있는 RxX는, 라는 함수는 R square에서 R로 가는, 왜냐면 리얼이니까 코릴레이션도 리얼일 거 아니에요? 함수고, R에 있는 녀석은 똑같은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다고요? R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근데 따로 이름을 안 붙여요. 그만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두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관계. 간단한 건 뭐예요? 타우 자리에 마이너스 T2를 넣어보면 알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위에 걸로 쓰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함수는 이제 0으로 넣었으니까 요 아규먼트 하나의 함수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요렇게 써요. 다시 얘기해요. 타우 자리에 마이너스 T2를 넣으면 요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이걸 0으로 봤으니까 요 아규먼트만의 함수고 그런 새로운 function from R into R을 그냥 같은 이름으로 정해요. 네. 이제 그동안 쌓였던 그 뿌옇던 유리가 한 장 좀 깨끗하게 닦였어요?
뭐 이미 깨끗한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보면서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거에 대해서 치를 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데피니션. 그럼 프로퍼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그럼 CXX. 참고로 CXX는 뭐예요?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이죠. 걔는 어떤 프로퍼티를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너럴 프로퍼티를 봤었어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의 제너럴 프로퍼티. 어땠죠? 코베리언스라는 것은 뭐예요? 민을 뺀 것의 코릴레이션이었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이거는 항상 성립하잖아요. 사실은 컨주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리얼이니까 이건 날리고 맞아요? 자, 이거니까 자, 만약 Y센스 스테이셔너리 하면 if 리얼이고 then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자, 얘들은 어때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T1, T2 함수가 아니죠. 이거는 컨스탄트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T1-T2만의 함수죠. 그러면 이 펑션은 어떻게 했어요? 역시 T1-T2만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써요. 그냥. 자, 요 두 함수는 같은 함수죠. 얘는 새로 이름 붙인 원 디멘셔널 펑션이죠. 펑션 from R into R.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얘를 Y센스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데 여기 데피니션이 하나 또 나와요. 이런 거예요. 자, 이 Y센스 스테이셔너리는 뭐냐면 더 이상은 없어요. 두 개지만 해요. First order, second order 모멘트만 정의하는 거예요.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CDF가 아니라. 알겠어요? First order, second order 모멘트. 그러니까 up to second point, second order인데 그냥 사람들이 second order라고 해요. 여기서 second order랑 first order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second order까지, second order를 정의하는데 second order까지 second order를 선택할 때 우리가 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얘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여기를 C로 바꿔서 그러니까 여기가 뮤를 다 빼죠. 여기는 뮤X 오브 T1, 뮤X 오브 T2를 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첫 번째 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거에 의해서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가 T1-T2의 함수라고 정의를 만약 했다면 어때요? 얘가 상수니까 얘가 T1-T2의 함수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요렇게 하나 이게 정의대로 어떻게 돼요? CXX T1, T2죠. 이것이 CXX T1 플러스 타우, T2 플러스 타우고 따라서 이건 CXX의 T1 T2 콤마 제로고 이것이 어떤 따라서 차이만의 함수다. 이렇게 말하나 동등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핵심은 뭐예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 요 조건에 의해서 맞아요? 전개할 때 얘가 컨스탄트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Y센스 스테이셔너리티를 정의하나 리얼에서 1번과 1번도 있어요. 1번도 이렇게 해서 정의하나 이렇게 해서 정의하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리얼 밸류드 Y센스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를 정의할 때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가 없지만 헷갈리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세 정의예요.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wide sense covariance stationary. 뭐야, 사이클로도 C인데 미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맞아요? 코베런스도 쓰잖아요. 여기서는 wide sense, 다시 얘기해요. wide sense, 이게 strict sense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wide sense covariance stationary. 근데 생각해보면 코베리언스라는 건 뭐예요? 세컨 오더 중에서도 민 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와이센스 얘기를 안 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WSCS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요 2'만 성립하면. 알겠어요?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민이 컨스탄트가 아니어도 돼요. 알겠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지 이거젠플을 봅시다. 이거젠플. 예를 들면 x of t가 제로민 in ysense stationary real valued random process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y of t를 어떤 여러분이 잘 아는 non-constant function x of t에다가 여기 있는 제로민 ysense station 랜덤 프로세스를 더해요. 얘는 non-constant function이에요. 자, 그러면 y of t는 ysense stationary인가요? 자, 민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민을 취하면 얘의 민 취하고 얘의 민 취하죠. 근데 x는 민이 제로라고 했어요. 하지만 얘가 지금 컨스탄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이 컨스탄트가 아니죠. 그러면 벌써 얘는 ysense stationary일 수가 없죠. first order가 컨스탄트 아니니까. 그런데 second order 중에서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될까요? 코베리언스는 여기서 민을 빼면 얘가 없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y의 코베리언스 펑션은 무엇의 코릴레이션 펑션과 똑같아요? x의 코릴레이션 펑션과 같고, x는 ysense stationary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covariance stationary random process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로민 ysense stationary랑 non-constant function을 더해 놓으면 covariance stationary random process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쟤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저런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 이래요. 예전에 이제 박훈윤 교수님이 제 옆방에 계실 때 저쪽에 어느 날 저 박사 일로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멀티 터치, 그 터치 센서 이런 걸 연구하셨어요. 근데 다 좋은데 뭐냐면 이 클락 때문에 그런지 주기 신호와 거의 유사한 노이즈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스레스홀드를 막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신호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뭐 몇 번을 그 샘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일 좋은 게. 예를 들면, 어떤 기준점에서부터, 여기에서 값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웨이트해서 빼면 싹 없어지죠. 맞아요? 그 신호는, 노이즈는. 디터미니스틱하게 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노은 시그널이 만약 있으면 노은 시그널이 있는 예를 들어서 코베렌스 스테이셔너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노은 시그널을 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제로민 와이센스 스테이셔너리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노은 민 펑션이 있는 코베렌스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는 리얼 밸류드. 그 known mean 펑션을 빼버리면 zero mean ysense stationary로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정의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럼 이것과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들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네. 자, 만약에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라고 해봐요. 그럼 첫 번째 컨디션 만족해요? 만족하죠. 왜냐하면 요거를 랜덤 베리어블로 보면 그렇잖아요. t에서의 랜덤 베리어블로 보면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면 CDF가 안 변하죠. 그럼 min을 구해도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랜덤 프로세스가 second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라고 해봐요. 그럼 당연히 얘는 성립하고 그 다음에 얘도 성립할까요? 해요. 왜냐하면 내가 요 second order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할 게 뭐예요? 얘를 x1, 얘를 x2로 한 다음에 더블 인티그레이션을 하는데 뭐예요? 여기다가 second order PDF를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PDF가 어때요? 타오를 내가 바꾸어도 strict sense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t1 빼기 t2만의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ysense stationary는 strict sense stationary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범위는 넓어요. 왜냐하면 자, 미니 컨스탄트라고 해서 first order CDF가 컨스탄트인가요? 안 변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제로인데 시간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 유니폼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미는 계속 컨스탄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up to second order 여기 있죠, 사실은. up to second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면 ysense stationary예요. 하지만 ysense stationary라고 해서 반드시 second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거는 마치 모멘트만 같다고 해서 모멘트는 같은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모든 모멘트, 파이나이트한 모멘트에서 n 무한대로 보냈을 때도 다 똑같으면 사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에서 배웠듯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민이 똑같다고 두 개가 디스트리뷰션이 똑같아요? 베리언스까지 똑같다고 두 랜덤 베리어블이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second order stationary면 그러니까 second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면 ysense stationary지만 컨버스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요거는 알겠죠? 리얼 밸류드 ysense stationarity는. 자, 그러면 이제 요 화면을 그대로 두고 요것만 C로 바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바꿉시다. 컴플렉스 밸류드로 갈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많은 교과서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컴플렉스 밸류일 때는 차이점은 오직 이거다. 어떻게 하냐면 코릴레이션 할 때 컨주게이션을 한다. 알겠어요? 코베리언스 할 때 컨주게이션을 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당연히 여기다 컨주게이션 한다. 끝. 이렇게 설명해요. 많은 책들이. 알겠어요? 네, 많은 책들이. 물론 그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정의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정의 자체가.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랄까요? 이렇게 잘 정의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요 랜덤 프로세스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랜덤 베리어블로 돌아가서, 왜냐면 랜덤 프로세스가 뭐예요? 샘플링 하나 탁 했을 때 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보다 보면 이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의 세컨 오더 얘기할 때 요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뭘 정했었죠?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뭘 정했어요? 세컨 오더에서 컴플리멘터리, 그렇죠? 또는 수도 오토 코릴레이션과 오토 코베리언스를 정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얘들도 말해줘야지 세컨 오더 스태티스틱이 다 스태티스틱스가 다 설명된 거다. 세컨 오더 모멘트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멘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설명된 거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직 왜 그런지는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아는 학생도 있고 다른 수업에서. 그런데 어쨌든 컴플렉스 밸류 랜덤 프로세스가 ysense stationary 하다고 하면 오직 바뀌는 것은 여기 컨주게이션이 들어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게 정의예요. 근데 그거를 그게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다만 그게 충분할 때가 있어요. 충분할 때가 뭐냐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proper complex 알겠어요? 그러니까 proper complex는 컴플렉스 밸류드 중에서도 그러니까 proper complex valued random process is Y-sense station 또는 complex valued random process x of t is proper and Y-sense stationary 이렇게 하는 새로운 정의가 가능하다는 거. 그때는 뭐겠어요? 이 proper라는 개념이 뭐냐?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나요, 제가? proper complex는 뭐라고 했죠? proper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covariance 중에서도 complementary covariance가 0인 거라고 했어요. complementary covariance.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만 말해도 왜요? 여기 사실 하나 더 있잖아요. 뭐가 있죠? xt1, xt2 해서 그냥 계산한 거.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걸로 쓰면 안 되죠, 참. 코베리언스로 했으니까. 여기서 먼저 합시다, 여기서. 그전엔 같은 과였으니까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하면 expectation of xt1 minus mu xt1 곱하기 xt2 minus mu xt2 해서 그냥 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어떻다고요? 얘가 0 for all t1 and t2 다 있는 거예요. 요 proper라는 말만으로도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기존에 리얼일 때 어때요? 리얼일 때 정의했던 거에서 여기 컨주게이션만 쓰면 또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 얘기를 안 하면서도 문제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다뤘던 대부분의 시그널들이 프로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굳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보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자, 이렇게 정의하면 큰 문제 없죠. 프로퍼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고, 그렇죠? 코베리언스라고 했어요. 제가 코베리언스. 얘가 0이고, 얘는 일종의 컨스탄트고, 얘는 오직 t1 t2의 함수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컴플리멘탈이죠.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 rxx tilde에 t1, t2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저거랑 같게 하려면. 요걸 보면 힌트가 좀 나오죠. 요건 항상 성립하는 건데 요거를 tilde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로 하면 여기가 컨주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tilde를 붙이면 다시 없어지죠.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전개하면. 자, 그런데 얘가 vanish예요. 제로로 간다는 게 vanish 한다고 하거든. 없어진다. 얘가 vanish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얘와 같죠.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때는. 이게 0이다가 아니라 이 조건은 여기 나왔으니까 이게 constant다. 알겠어요?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어요? 코릴레이션이 vanish 하는 게 아니에요. 코릴레이션은 어떤 넌제로 컨스탄트일 수도 있어요. 제로일 수도 있고 물론. 알겠어요? 민이 제로면 제로겠죠. 알겠습니까? 네, 주의를 하세요. 저도 막 헷갈려요. 어떤 때. 뭐였지? 말하면서. 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proper complex random process의 Y-sense stationarity는 어렵지 않게 그냥 extend 하면 된다는 거예요. mini constant. 맞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요? covariance 펑션이 t1 t2 함수 또는 correlation 펑션이 autocorrelation 펑션이 t1 t2.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proper라고 했으니까 말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들어있죠. 어떤 게? complementary covariance가 제로다. vanish 한다. 또는 complementary correlation이 constant다. 네, 당연히 constant인데 이건 뭐예요? 얘의 제곱이니까 어때요? 반드시 리얼도 아니죠. 컴플렉스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컴플렉스, 같은 컴플렉스면 뭐 어떤 의미의 컴플렉스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리얼을 먼저 했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게 뭐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컴플렉스로 갈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컴플리멘터리 코릴레이션과 오토 코릴레이션과 오토 코베리언스를 언급 안 하는 것인데, 프로퍼라고 해버리면 사실 언급한 게 또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얘도 해야죠. 그렇죠? 얘도. 얘는 자, 어떻게 할까요? 컴플렉스일 때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다. 자, 어떻게 정의해야 되죠?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는 미는 상관없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코베리언스 펑션이 샘플링 인스턴스의 디퍼런스 함수 또는 타임 디퍼런스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컨주게이션을 했죠.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 얘가 T1-T2의 함수면은 된다라고 보통 체계는 돼 있어요. 그냥. 근데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또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빠졌죠. 그때 우리가 만약 프로퍼라고 해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둘 다 언급한 거죠. 맞습니까? 둘 다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roper complex Y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 X of T가 있다고 해보세요. 거기다가 제로민 proper complex, 그때는 코베리언스랑 코릴레이션이 둘 다 0이죠. complementary correlation과 코베리언스. 거기다가 상수를 더해요. 상수가 아니었던 constant, deterministic function을 더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proper complex covariance stationary random process가 되죠. 왜냐하면 얘가 이거 빼고 나면 그러니까 얘가 이거 빼고 나면 제로민이 되고, 그렇죠? 성립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거나 이런 말을 가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가정. 알겠어요? 찾아보시면 가정하고 있었어요. 사실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게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라고 하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딱 보여진 게 1998년쯤 돼요. 실제로. 메시라는 그 유명한 사실 분이 이제 이거를 얘기했어요. 아, 우리 지금까지 사실은 이거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얘기해야 돼, 이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하러 컴플렉스 시그널 다뤄, 뭐 리얼이지 뭐. 조 박사 당신도 저기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 다루잖아. 뭐 그럼 됐지. 뭐 프로퍼 뭐 와이센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통신할 때 컴플렉스 시그널을 다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물론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을 다루지만 그것을 컴플렉스 베이스밴드로 바꿔서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즉 컴플렉스 엔벨로프 또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로 바꿔서 다루면 어때요? 훨씬 컴팩트하게 처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페이스 컴포넌트, 쿼드러처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걸 두 개의 리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컴플렉스로 다룰 수 있으면 편할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쿼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인페이즈에다가 이쪽 싣고 쿼드러처에다 이쪽 싣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신쟁이들은 그냥 천형이에요.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를 다뤄야 되는 게. 그런 면에서 그 메시의 어떻게 보면 어나운스가 야, 우리 이거 주의해야 돼. 프로퍼, 임프로퍼, 프로퍼의 반대면 임프로퍼죠. 나눠서 해야 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컴플렉스 밸류드 Ysense stationary라는 말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런데 간단한 큐어는
proper라고 한정지어서 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우리 통신장애들이 다루는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들이 다 proper 하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BPSK 시그널을 그냥 베이스밴드에서 만들어요. 안티포달 시그널링으로. 그냥 코사인 곱해서 올려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그냥 내리면 어때요? 페이즈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노이즈 더해지는 것 때문에 improper 시그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페이스 쿼드러처에서 임밸런스가 있어서 내가 쿼함을 보냈는데 인페이즈가 이렇게 좀 늘어나서 갔어요. 그럼 그거는 받았을 때 improper 랜덤 프로세스가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improper로인 것, 즉 impropriety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이게 형용사고 명사형이에요. 참고로 여러분이 improper라는 말은 어디서 배웠냐면 적분할 때 배웠어요. 기억날지 모르지만 아마 한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그냥 대충 지나갔겠지만 적분은 처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finite interval A, B에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에서. 그래서 finite interval A에서 B까지는 어떻게 해요? 부정적분 캐피탈 F를 써서 FB 빼기 FA다. 알겠어요? 그게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예요. 그런데 A나 B가 중에 하나가 플러스 인피니티나 마이너스 인피니티거나 아니면 함수가 이 로어 리미트, 어퍼 리미트에서 발산할 때 그런 적분을 뭐라고 했죠? 그런 적분을 improper integration이라고 했어요. 참고로 정적분, 부정적분 할 때는 definite integral과 indefinite integral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improper complex는 뭐라고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해 놨는지. 일본에서 찾아보면 있을까요? 구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항상 어떻게 번역할까를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을 해요. 우리는 그냥 제가 막 뭐라고 번역해버리면 저쪽에 따로 번역하고 막 그러죠. 예.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improper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improper라고 합시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전형이에요. 나란 말씀이 미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지 않아요. 자,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도 알았어요. 자, 지금도 또 그 C에서 D로 바꾸면서 하나도 안 바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Y-sense stationary를 했잖아요. 아까 참 strict sense stationarity 하면서 strict sense cyclostationarity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Y-sense stationarity를 했으니까 wild sense cyclostationarity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Y-sense cyclostationarity를 이제 봅시다. 먼저 리얼부터요. 리얼부터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리얼 밸류드 알겠어요? 랜덤 프로세스가 Y-sense cyclostationary다. 근데 Y-sense cyclostationarity를 말할 때는 뭘 얘기해야죠? 피리어드를 얘기해요. 그래서 with cycle, fundamental cycle period. 근데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피리어드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사이클 피리어드인데 그냥 피리어드라고도 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어쨌든 사이클 피리어드 T예요. 거기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민 컨스탄트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자, 지난번에 그러니까 strict sense cyclostationary 할 때 어떻게 됐어요? first order CDF가 periodic function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때요? periodic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자, 세컨 오더 어떻게 했어요? 세컨 오더 CDF가 뭐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그쵸? 세컨 오더 CDF가.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리얼이니까 지금 여기 컨주게이션 아직은 없어요. 그쵸? 여기가 정의되기를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아까 어떻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CDF일 때 타우 대신에 사이클 피리어드를 써넣었죠.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돼야죠. 맞아요? 더 줄일 수 있나요? 안 되죠. 물론 모든 이게 모든 T에서 그랬듯이 여기도 모든 더블, 그렇죠? 더블릿 T에 대해서 투 터플 T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 어떻게 하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여기는 여기서 성립하면 모든 뭐 여기도 빼서 뭐 쓸 수 있나요? 간단하게 안 돼요. 네, 해보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워요.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리얼이니까 얘는 컴플리멘탈리 얘기는 없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저쪽에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한 거고, 코베리언스 펑션으로 하는 건데, 코베리언스 펑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컨주게이션은 필요 없죠. 리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타우니까 이걸 캐피탈 T로 바꿔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할 말 없죠. 얘는 지우고. 이것이 이제 모든 2x1에 대해서. 그 다음에 리얼이니까 컴플리멘타리는 없죠. 똑같죠. 사실 없는 게 아니라 똑같죠. 컨주게이션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얘가 이퀴벌런트 하냐는 거예요. 이퀴벌런트. 맞아요? 이퀴벌런트 한가요? 요거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맞아요? 요거는 요 관계식은 변하지 않아요. 요 관계식 자체는. 왜 안 변하죠? 이거 한번 증명해 볼까요? 자, 정의에 따르면 요 left hand side는 어떻게 되죠? expectation x t1인데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어떤 뜻인지는 알 거예요. 그러면 처음 거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의 expectation인데 얘는 constant죠. 그 얘 하면 뭐예요? 이렇게 되고 얘 하면 똑같이 그 다음에 얘 하면 더하기가 되면서 캔슬 되니까 결국 요것만 남죠. 따라서 얘가 성립하잖아요. 얘는 항상 옳아요. 항상. always. always의 옳은 L이 하나군요. 자, 그러면 자, 리얼이면서 Ysense cyclostationary with cycle period T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다시 할게요. 이렇게 정의하는 것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등가예요, 아니에요? 등가예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되죠, 이거를. 자, 봅시다. 만약에 이 녀석이 T1, T2에다가 각각 캐피탈 T를 더했을 때 변하지 않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때요? 각각 T1, T2에 캐피탈 T를 더해야죠. 맞아요? 그럼 여기 T1, T2에 캐피탈 T가 더해지죠. 여기 T1, T2에 캐피탈 T가 더해지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첫 번째 줄에 의해서 맞아요? 변하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T1, T2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려면 얘도 어떻게 돼야 돼요? T1, T2에 대해서 캐피탈 T를 더해도 안 변해야죠. 그래서 같구나 알 수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도 되고 알겠어요? 이렇게 정의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Real valued random process x of t가 y sense cyclostationary with cycle period capital T라는 것은 mean이 periodic with period T이고 auto correlation 또는 auto covariance 펑션이 어때요? T1, T2에서 캐피탈 T마다 쉬프트 됐을 때 같으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여기도 그러면 아까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를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아까? 그러면 코베리언스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정의될까요?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아무도 쓴 적이 없지만 뭐 이렇게 CCS 그냥 이거 재미삼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용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 두 번째 프로퍼티만 가지고 하면 되겠죠. 오토 코베렌스 펑션이 T1, T2에서의 값이 같은 캐피탈 T의 정수배 시프트에서 다 같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정의할 수 있죠. 정의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x of t가 0 mean이고 알겠어요? 0 mean이고 y sense cyclostationary with cycle period capital T였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떤 상수를 만약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y of t를 만들면 당연히 cyclostationary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수인 것은 period t니까 뭐 이건 오케이.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상수가 아닌 이제 함수를 더하는 거예요. 상수가 아닌 함수를.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상수가 아닌 함수 중에서는 또 스페셜한 게 있죠. 주기가 캐피탈 T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하필이면 이 주기가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얘랑 그냥 이거는 그냥 y가 이 조건 다 만족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이런 거 만족 안 한다고 해보세요. 얘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주기가 다르거나. 자, 그러면 자, 질문. 자, y는 y sense cyclostationary with period capital T입니까? 아니죠.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아니죠. 민을 딱 취하면 얘는 없어지는데 얘가 첫 번째를 바이올레이트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얘 어때요? 얘 탁 드러내고 나면 뭐가 돼요? 얘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게 드러내고 나면 X니까 이거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코베리언스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라는 것을 만약 정의한다면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리어딕 시그널이 아닌 부분, 민에서 피리어딕 하지 않은 부분만 빼고 나면 어때요? 제거하고 나면 Y센 사이클로스테이셔널이가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겠어요.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뭐 있을 거예요. 누군가 했겠죠. 근데 유용하면 이제 자주 회자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무용지물이거나 아니면 유용성을 아무도 못 찾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컴플렉스로 넘어갑시다. 컴플렉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막 지우면 안 되죠. 사진 찍고 해야죠. 빨리 해봅시다. 빨리. 그래서 2죠. 수업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빨리 설명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제 컴플렉스로 하는데 문제없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두면 어때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컨주게이션 들어간다는 거 밖에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컨주게이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여전히 또 뭐예요? 컴플리멘타리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컴플렉스 밸류드인데 얘가 프라퍼라고 또 해주는 거예요. 프라퍼 컴플렉스 와이센 사이클로스테이션을 하면 어때요? 이게 안 보이지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컴플리멘타리가 제로다? 아니죠. 이쪽에서 얘기해야죠. 베니싱 하는 코베리언스니까. 맞아요? 여기서 얘가 그냥 제로예요. 맞습니까? 여기서는 뭐가 된다고요? 자, 이게 제로면 얘는 뭐예요? 피리어딕 펑션이죠. 특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도 어때요? 그냥 상수가 아니라 얘의 제곱이었잖아요. 뮤에. 그쵸?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도 어때요? 컴플렉스로 바꾸면서 프로퍼 하면서 코베리언스 사이클로스테이션을 하면은 뭐예요? 그때는 얘는 빼버리고 얘와 얘만 가지고 정의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정의를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된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improper complex를 다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랜덤 베리어블 다루고 나서 돌아올 거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의 프로퍼티였잖아요. 이제는 둘, 셋, 많다죠. 그럼 예를 들면 랜덤 벡터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엔트리, 두 번째 엔트리 두 개만 있는 경우 지금 하나만 있는 경우잖아요. 벡터 랜덤 프로세스면 그러니까 각각의 t에 대해서 벡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두 개 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많이 있을 때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공부하도록 합시다.